혹시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내가 살던 정든 집이 아닌 낯선 침대에 누워있고, 식사 시간마다 누가 가져다 주는 대로 그저 먹어야 하고, 화장실 가는 것조차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힘들게 되는 그런 날이요. 저는 77이라는 나이에 그런 상상이 현실이 되어 2달을 요양원에서 보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 후 잠시 머물게 된 곳이었지만 그 2달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또 가장 많은 것을 가르쳐 준 시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몸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정신의 활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깨달았죠. 많은 어르신들이 저처럼 언젠가 요양원에 갈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곳에서 깨달은 중요한 비밀들을 여러분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제가 요양원에서 직접 겪으며 배운 삶의 소중한 지혜들, 즉 스스로의 삶을 건강하고 의미 있게 지켜나가는 방법을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 이야기들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분명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의외의 깨달음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요양원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바로 움직임의 소중함이었습니다. 제가 요양원에 처음 갔을 때만 해도 사실 저는 몸이 많이 불편해서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했습니다. 걸을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제약인지 그 전까지는 미처 몰랐죠. 요양원에는 휠체어에 의지하거나 침대에만 누워 지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어떤 분은 한때 활발하게 활동하셨던 분이라고 하는데, 움직이지 않으니 근육이 금세 빠지고 기력도 함께 쇠퇴하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다리를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나는 절대 저렇게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께 부탁해서 매일 아침 침대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부터 시작했습니다. 발목을 돌리고 무릎을 굽혔다 펴고 팔을 위로 뻗는 아주 기본적인 동작들이었죠. 처음에는 땀이 나고 힘들었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조금씩 몸에 힘이 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요양원에 계신 분들은 종종 움직이지 못해서 우울하다는 말을 하시곤 했습니다. 그 말이 제게는 경종을 울렸습니다. 제가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에는 걷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곳에서 보니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죠. 요양원 복도를 한 바퀴 도는 것조차 큰 목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식사를 하고 난 뒤에는 휠체어를 이용하더라도 복도를 한 바퀴 돌았고, 물리치료 시간에는 누구보다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걷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마련된 서서 하는 운동기구에 매달려 조금이라도 체중을 지탱하려고 애썼죠.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 2달이 차에 되기 전에 저는 보행기를 짚고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 중에는 어차피 병원 침대에 누워있을 바에야 움직여서 뭐 하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저는 그 반대였습니다. 움직임이야말로 몸과 마음의 활력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건강하시다면 매일 조금이라도 걸으시고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집안일을 할 때 몸을 크게 움직이거나 계단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움직임이 여러분의 독립성을 지키는 가장 큰 방패가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제가 깨달은 또 다른 중요한 점은 바로 마음의 활력입니다. 요양원에서는 시간이 참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과가 반복되고 외부와 단절된 느낌을 받기 쉬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보거나 텔레비전을 멍하니 보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대화할 상대도 마땅치 않아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저도 모르게 그런 분위기에 휩쓸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식적으로 뭔가 할 일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예전에는 뜨개질을 좋아했는데 요양원에서는 실과 바늘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신 작은 종이 접기를 시작했습니다. 색종이를 구해서 꽃이나 학을 접었는데 손을 움직이고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과정이 제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또 요양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노래 교실에서는 박수를 치며 큰 소리로 따라 불렀고, 미술 시간에는 서툰 솜씨지만 그림을 그리며 동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단지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뭔가에 집중하고 몰두하는 동안 저는 요양원에 있다는 사실을 잊을 수 있었고, 제 스스로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자존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 중에는 이 나이에 뭘 배워 혹은 이제 와서 뭐 하겠냐며 의욕을 잃은 분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작은 것이라도 끊임없이 배우고 시도하는 것이 마음의 노화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다른 어르신들과도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같은 공간에 있다는 공감대 덕분에 금세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서로의 옛날 이야기를 나누고 작은 일에도 함께 웃는 것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교류는 제가 요양원에 있는 동안 외로움을 덜어주고 삶의 의미를 찾게 해준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무기력함을 느끼고 계신다면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책을 읽거나 간단한 퍼즐을 맞추거나 아니면 새로운 취미를 배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친구나 가족과 전화로라도 자주 소통하며 마음의 문을 여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필요로 합니다. 작은 시도들이 모여 여러분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고 나아가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움직이는 것만큼이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요양원에서 배운 또 다른 중요한 깨달음은 바로 먹는 것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요양원에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식사를 제공합니다. 집에서 해 먹는 것처럼 내 입맛에 맞거나 원하는 음식을 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떤 날은 제가 좋아하는 반찬이 나왔지만 어떤 날은 먹고 싶지 않은 반찬만 가득할 때도 있었죠.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식사 시간마다 힘들어 했습니다. 저는 요양원에서 식사를 하면서 내 몸에 무엇을 넣어주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집에서는 원하는 대로 음식을 만들어 먹었지만 요양원에서는 그럴 수 없었죠. 먹는 것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우리의 몸과 마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저는 그곳에서 깨달았습니다. 잘 먹어야 기운이 나고 움직이고 싶어지고 마음도 밝아지는 것을요. 요양원에는 식사를 잘 하지 못해 영양 부족으로 힘들어하는 어르신들도 계셨습니다. 식욕이 없어 몇 숟갈 뜨고 마는가 하면 특정 음식을 거부하여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하지 못하기도 했죠.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저는 제 스스로의 식사를 책임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새삼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집에서 식사를 직접 챙겨 드실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행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 좋은 제철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고 단백질을 골고루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근육량 유지를 위해 단백질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콩, 두부, 생선, 살코기 같은 단백질 식품을 충분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갈증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꾸준히 물을 마시는 습관이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요양원에서 제가 가장 그리워했던 것 중 하나가 제가 직접 끓여 먹는 구수한 된장찌개와 갓 지은 따끈한 밥이었습니다. 이처럼 소박하지만 내 몸과 마음에 위안을 주는 음식을 스스로 선택하고 만들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부분임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요양원에 머물면서 가장 크게 느낀 상실감 중 하나는 바로 개인의 공간이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에서는 원하는 대로 물건을 배치하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죠. 하지만 요양원에서는 저의 공간이 침대 하나로 한정되어 있었고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쓰는 공동의 공간이었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조차 옆 침대 사람에게 양해를 구해야 할 때도 있었고 제 사생활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익숙한 내 물건들을 둘 곳도 마땅치 않았고 제가 아끼던 사진 한 장도 마음대로 걸어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제가 저 자신을 잃어버리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했습니다. 집에서 살 때는 미처 몰랐던 집의 소중함을 요양원에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내 집만큼 편안하고 나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은 없다는 것을요. 여러분도 지금 살고 계신 집이 아무리 작고 낡았을지라도 그곳이 여러분의 삶이 담겨 있는 소중한 보금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 공간을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가꾸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로 채워 넣으세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내다보는 시간, 좋아하는 책을 읽는 시간, 조용히 생각에 잠기는 시간, 이 모든 것이 나만의 공간이기에 가능한 소중한 경험입니다.
요양원에서 돌아온 후 저는 제 집을 더욱 아끼고 소중히 대하게 되었습니다. 물건 하나하나에도 애착이 가고 제가 직접 청소하고 정리하며 제 공간을 저답게 만들어가는 것에 큰 만족감을 느낍니다. 우리에게 나만의 공간이 있다는 것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율성과 정체성을 지켜주는 중요한 울타리가 됩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공간을 최대한 누리시고 여러분의 안식처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요양원에서 배우게 된 것은 바로 미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요양원에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어르신들이 계셨습니다. 어떤 분은 자녀들이 번갈아 찾아오며 살뜰히 보살펴 주었고, 미리 재정적인 준비나 의료 관련 결정을 해두어 비교적 편안하게 지내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요양원에 오게 되었고, 자녀들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심지어는 자녀가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병원 치료나 재정적인 문제 혹은 앞으로의 거취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혹시 내가 저런 상황이 되면 어쩌지 하는 현실적인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요양원에 가게 된 것도 갑작스러운 골절 때문이었는데 다행히 자녀들이 잘 도와주어 큰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저처럼 운이 좋지는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양원에서 나온 후 가장 먼저 자녀들과 솔직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떤 치료를 받고 싶은지, 어떤 곳에서 지내고 싶은지, 그리고 제 재산은 어떻게 정리되었으면 좋겠는지 등을 미리 이야기해 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불편하고 때로는 감정적으로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미리 계획을 세워두면 만약에 사태가 발생했을 때 가족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우리의 뜻대로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재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 두거나 의료 대리인을 지정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내 건강 상태에 대해 정확히 알고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미리미리 준비하고 계획하는 삶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우리의 불안감을 줄여주고 우리가 원하는 삶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저는 요양원에서 준비되지 않은 미래는 막연한 불안감만 키운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라도 가족들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누고 우리의 미래를 함께 설계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작은 시작이 큰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제가 요양원에서 보낸 2달이라는 시간은 제 인생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몸의 움직임이 얼마나 소중한지, 마음의 활력을 잃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또한 내 몸에 들어가는 음식을 스스로 선택하고 조절하는 것, 나만의 공간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는 미래를 위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현명한 일인지도 배웠습니다. 이 모든 깨달음은 제가 요양원에 가기 전에는 미처 생각지 못했던 혹은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었습니다. 마치 큰 강을 거슬러 오르다 잠깐 쉬어가면서 강의 흐름을 멀리서 바라본 듯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겪었던 일들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덕분에 저는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요양원에서 깨달은 이 모든 것들이 비단 저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들이고 또 누구나 고민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현실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무엇을 준비하느냐입니다. 제가 요양원에서 돌아온 후 가장 크게 변한 것은 바로 삶을 대하는 저의 태도입니다. 예전에는 소소한 불편함이나 불평거리에 신경을 많이 썼다면 이제는 하루하루 숨쉬고 움직이는 것 자체가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따뜻한 이불 속에서 기지개를 켜고 직접 주방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과 길가의 작은 꽃들까지도 새롭게 보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이 평범한 일상이 제게는 더 이상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요양원에서 만난 많은 어르신들을 보면서 저는 지금 내가 가진 것들을 충분히 누리고 감사하며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값진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는 요양원에서 돌아온 후 매일 아침 간단한 체조를 하고 동네 한 바퀴를 걷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뜨개질을 하거나 친구들과 전화로 수다를 떠는 시간도 더 많이 가집니다.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로 직접 건강한 식사를 만들어 먹는 것도 큰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미래에 대한 대화를 정기적으로 나누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저를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요양원에서 돌아와 가장 크게 얻은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그 비밀을 말씀드릴 차례네요. 그것은 바로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는 법입니다. 요양원에서는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곳에서 현재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습니다. 매 순간을 온전히 느끼고 작은 행복에도 감사하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것을요. 저는 요양원에 있는 동안에도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에 집중했습니다. 덕분에 무기력함에 빠지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돌아와서도 이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어떤가요? 제가 드린 이야기들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셨거나 오늘 이야기 나눈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제가 전해드릴 유익한 내용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응원합니다. 우리 모두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최고의 삶을 살아갑시다.